자, 해리스가 애리조나 상원의원이나 펜실바니아 주지사를 부통령으로 임명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했는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그 나머지 한 명인 팀 월저라는 미네소타주 주지사를 지금 부통령에 임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다수는 저도 셔피로라고 펜실바니아 주지사를 하는 게 현실적인 것 아니냐. 다만 약점이라면 유대인이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무난할 것이라고 봤는데 매우 진보적인 남성 부통령 후보를 임명했어요. 거기에다가 매우 서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가 펜실바니아 주지사를 선택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훨씬 진보적인 월저를 갖다가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를 많이 확보했고 펜실바니아의 격전지 19석이 걸려있는 최대 격전지에서 기회를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월저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극진 좌파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리스도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굉장히 샌프란시스코 검찰국장 출신으로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를 좌파의 천국으로 만들어서 요 미국 좌파는 한국 같은 종북 좌파가 아닙니다. 리버럴 자유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은 이 염두에 그 점 감안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미국의 좌파라고 하는 부분을 일부 스콜들이 가져와서 그대로 좌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좌파 해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보주의자 해리스에 의해서 엉망이 된 도시가 됐는데 월저 또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월저를 한 것은 벤스에 비교해서 벤스는 개천에서 용났지만은 결국은 기득권의 영역에 속하고 월저는 개천에서 용이 됐지만 여전히 서민적이란 겁니다. 월저라는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헐렁하게 완전 시골 촌놈처럼 해다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집이 원래 서민이에요. 아버지가 6.25 때 병사로 참전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군입대 아래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군에 가서 상사로 제대했어요. 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래서 이제 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학에 이제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그래서 군 경력이 이제 주방위군 비상근이지만은 어쨌든 군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립학교 교사도 겸임하면서 고등학교 교사와 풋볼 코치를 했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은 한 7, 8천만 원도 받아요. 지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동료 고등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 고향이었던, 원래는 네브래스카가 자기 주거지인데, 와이프 고향이 미네소타로 이주해서, 거기서도 이제 미네소타 주 방위군을 했어요. 그래서 방위군 경력이 24년이에요. 교사 경력이 15년쯤 됐고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아마 교사를 하고 방위군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바닥을 훑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식으로 그런다고 해서 참 이 어원이 되기 어려운데 2006년에 하원 의원이 되었고 이후 6번을 내리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과 22년에 주지사 선거에서 2번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리스가 정면으로 이 트럼프와 벤스와 차별성이 있는 서민적이고 서민의 생활을 알면서 좀 진보주의자인 인물을 가지고 이제 맞대결을 하는 행태로 갔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쏟아지는 비난을 희석시킬 수 있는 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도 색깔이 더 서민적이고 해리스는 서민이 아니죠. 인도 흑인 피가 섞여 있지만은 부모들도 상청이었고 자기도 상청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진짜 바닥에서 살아온 서민 출신 정치인을 파트너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선거 양상은 해리스가 5개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다 이기면서 3%, 4%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에서도
0.5% 앞서가면서 확실히 떨어지는 트럼프 진영과 올라가는 해리스, 그래서 크로스를 이룬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선거의 특징인 각 주의 선거인단 독식 제도 하에서는 지금 아직도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나타난 미국의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한 집권단 책임론이 변수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고 해리스도 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다. 정지시 폭락을 해리스 크래시, 해리스가 초래한 붕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번영, 카멜라의 대공황 이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지금 공황적 경제 상황에 대한 해리스의 무능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과 미국의 S&P 500 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집권 민주당이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런데 이제 11월 달까지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연출되진 않을 거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덮으면서 버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동전이 지금 이란이 이슬람 회의를 갖다가 열어달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아마 모종의 예상치 못한 대안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무슬림 회의, 그러니까 지구상의 무슬림 국가 57개국을 지금 사우디 제다에 있는 제다의 본부가 있는데 이슬람 협력기구 여기에 이란, 파키스탄 등이 요청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이런 현안을 의논해 달라 했어요. 이란이 이걸 사우디도 불구 대천의 원수죠. 그래서 순위파의 대국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 편에 서 있는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사우디를 보고 이슬람 전체 회의를 열어달라 한 것은 결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 회의에서 명분을 세워달라. 그리고 사우디를 이제 코를 끼워서 이스라엘과 미국 편에 서서 이번에 공격되는 지난번처럼 우리가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사우디, 요르단 등의 협조로 격추되게 하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중동 해교 강경파들의 이 테러 역량을 동원해서 서방 진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테러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 사실은 수천 개의 미사일과 또 드론 등을 이스라엘 공격을 해봤자 그 중에 상당수는 격추되고 몇 개 떨어진들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이란에 지금 체면만 더 구기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이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가는 중동의 깡패 맹주 자리를 잃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장 충격이 큰 걸 공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9.11 방식이죠. 결국은 테러로 이 서방의 상징적인 장소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란은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꼬리를 자르는 거. 그러면 이제 뒤로는 이게 이란의 사주에 의한 친이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알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란이 사주했다라는 증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이제 그런 세계적 충격을 고려할 거다라고 보여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 막가파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타냐후는 수상직을 내려놓으면 그 길로 깜빵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전쟁을 계속하는 한은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도 많았지만은 그건 충분히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태도에 대해서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미 이스라엘 군이 600명이나 죽어서 납치된 걸로 추정된 200명보다 이 전쟁한다고 죽은 이스라엘 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인질들도 이제 거의
구출하거나 죽거나 양자택일됐고 이제 몇십 명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제 끝없는 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나르가 하마스 1인자가 됐다니까 시나르 너 다음 차례야. 너 죽이겠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네타냐후를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대를 타격을 주는 거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한두 번 중동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해봤나. 그러니까 관계없다. 다 붙어라. 자, 붙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너네들 정권을 뒤집어주고 너네들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데미지를 줘서 다시는 우리한테 공격하지 못할 만큼 교훈을 가르치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나르도 곧 죽일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이번에 멍청하게 당했지만은 또 집중하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이번에 하니에를 이란 테헤란에서 안가에서 죽인 거 보세요. 딱 핀셋으로 그 사람만 딱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 첩보 능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계속 죽는 자들이 늘어날 거다. 헤즈볼라 아마 지도자들도 계속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참던 카드를 뽑은 김에 다 죽이고 집어넣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자리 잡겠다.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